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 개발 환경 구축에 관련돼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 옵션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 설치와 JD키 설치와 그다음에 메이븐과 그레들에 대한 빌드에 대한 도구들,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디렉토리 구조와 더불어서 서버 실행 및 확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더불어 스프링 환경 구축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환경 구축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 개발 아이디 통합 개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인텔리 J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스프링 부트 자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툴이긴 한데, 너무 자동 완성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각각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옵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인텔리 J를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습용으로는 이클립스를 적용한 STS를 설치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VS 코드 가지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VS 코드는 익스텐션 팩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스프링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가지고는 작업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개발 도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인텔리 J가 좋다는 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은 좀 알으셔야 되는 거니까 직접 코딩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STS 설치해서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JDK는 설치해 두셔야지만 되겠죠. 스프링 부트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자바가 설치가 되긴 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JDK도 한번 설치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스프링 부트는 3.0 이상 버전과 더불어서 자바 17 이상 버전에서 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프롬프트 상태에서 자바가 실행이 되는 결과물을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JDK를 설치한 다음에 환경 변수를 자바 홈에 대해서 환경을 좀 더 설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바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바 홈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빌드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는데, 그 다양한 빌드 도구 중에 요번 우리가 학습 시간에는 메이븐과 그레들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는 라이브러리 의존성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빌드 도구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 빌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여러분이 요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메이븐 도구와 그레들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보통 메이븐은요 스프링 공식 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XML 기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부적으로 환경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HTML 태그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은 XML 태그를 통해서 이 XML 쪽에서에 대한 문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제 이 메이블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설정해야 되는 환경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트리 구조로 좀 간소화시킨 뿐만 아니라 좀 더 처리되는 속도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레이드라고 하는 도구를 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루브라든가 코트린 기반 스크립트를 적용된 그레이드를 가져다 쓸 거고요. 얘는 매분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빌드 도구를 통해서 설정을 할 때 매분 프로젝트로 이렇게 시작할 수도 괜찮고 그래들 프로젝트로 해서 시작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STS 즉 스프링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STS를 가지고 설치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그 환경 옵션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이 스타터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폼에 대한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한번 작업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는 스타트 우리가 보통 spring.io로 보통 많이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그냥 starter.spring.io 이렇게 쓰시면 바로 이니셜라이저 웹폼으로 바로 떠져요. 아니면 그냥 spring.io 사이트에서 다음같이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자, 뭐 다양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실행된 결과물을 보고자 할 때는 start.spring.io다라고 지정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 스프링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스타터의 모양 구조는 다음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먼저 너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를 설정할 것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분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래들 방식을 적용할 건지, 이때 그 그래들도 그루브 방식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커트린 방식으로 만들어낼 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매분 방법에 대한 것도 연습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들 방식에 대해서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는 보통 잡아가지고 작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 사용하는 언어는 뭘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의 버전은 무슨 버전으로부터 시작할 거냐 라고 보통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만들어 지원하기 위해서 디펜던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을 텐데, 초반에는 우리가 많은 D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만 몇 개만 설정을 해서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 자체를 웹에서 수행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 웹을 선택해서 가져다 쓸 거고요. 스프링 부트 자체 내에서 쉽게 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브 툴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DB 연동을 좀 더 연동시키기 위해서 JPA와 더불어서 HTML 문서 자체에서 기본적인 변수 타입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임리프 좀 가져다 쓸 거고요. 내장되어 있는 H2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뭐 MySQL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 오라클 사용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수업 진행 속도에 맞춰가지고 좀 더 쉬운 걸로 선택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는 요 두 개 정도 설치해 놓고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DB 연동과 관련돼 있어서 더불어서 HTML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뷰 화면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설치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룹에 대한 정보도 입력할 수가 있고 아티팩에 대한 정보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룹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패키지 이름도 설정할 수가 있고 어떤 유형의 압축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바 버전은 뭘 갖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의존성 주입을 하기 위한 DI의 선택은 바로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선택을 하면 아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제가 선택되어 있는 요 라이브러리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 둘씩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 개발 환경과 관련돼 있어서 빌드 도구를 적용할 거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spring.io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스타터에 의해서 초반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스프링 개발 환경에 대한 디렉토리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디렉토리 구조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소스의 src라는 폴더를 기반으로 메인과 테스트라고 하는 기본 폴더가 자동 생성되는 것을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소스의 메인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는 말 그대로 자바 소스만을 위치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자바 소스가 아닌 그 외의 소스는 대부분 다 이 리소스에다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리소스에는 설정 파일 관련되어 있는 기능도 마찬가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HTML 문서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HTML 문서 자체도 이 리소스 자체 내에서 여러분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잡아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과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오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소스가 자동으로 요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자동으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바 소스가 요 테스트에 자동으로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폴더가 src의 메인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에 자바 소스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소스가 아닌 곳은 대부분 다 리소스에다 포함시키면 되는데, 여기에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파일도 같이 위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버전들은 요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에 의존성 파일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폼.xml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쓸 거예요. 이때 이 폼.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은 매분 프로젝트로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환경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빌드 도구가 그래드리면 폼.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자동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폼.xml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얘는 매분 프로젝트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 소스가 생성이 될 텐데, 보통 통상적으로 데모 어플리케이션.java 이렇게 해서 뭐뭐뭐.java라고 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시점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내가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첫 진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properties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암이라고 붙는 YML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방식이 조금의 구조만 조금 다른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퍼티즈 형식에 맞춰가지고 뭔가 환경을 적용했다라면, 환경을 적용했으면 요 내용을 요 구조에 얼마든지 우리가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프로퍼티즈 쪽에서 내가 환경 옵션을 지정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서버에 대한 포트 번호라든가 데이터 소스에 대한 URL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DDL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 자동으로 업데이트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이런 옵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설정 파일에다가 구성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개발 환경과 관련돼 있어서 보통 서버를 실행하고 확인하는 방법은요, 보통 톰캣 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부트로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트로 실행하는 것과 부트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부트는 자동으로 내장형 서버가 연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트로 작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내장형 서버가 없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걔는 좀 제가 서버를 설치를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부트로 적용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스프링으로만 사용을 한다라면 이거 서버를 설치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업할 때 이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이 어려워들 해서 부트로 자동으로 그냥 서버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해 볼 때 보통 내장 톰캣이 자동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이 localhost 8080 포트 번호가 8080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808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해당되는 내용들, 즉 웹페이지가 뜨는지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서버가 연동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베이스 설정과 관련돼 있어서 기본 베이스로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바로 H2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업체에서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SQL을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해당되는 SQL을 가져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뭐 MySQL이라든가 오라클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설치하셔가지고 드라이브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프로퍼티즈를 통해서 스프링에 DB가 연동이 되면 그 DB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한 JPA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의 옵션 자체들을 다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요 설정 파일에다가 구성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JDBC를 연결한 포트 번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DB도 변동시킬 수가 있고, 더불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나
계정 같은 거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DDL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얼마든지 설정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들을 좀 더 볼 수가 있는지 툴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JP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해당되는 옵션 설정을 어디에 한다?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옵션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자,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j1.7 17버전 이상은 설치해달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제이를 가져다 쓰는데 처음에 학습할 때는 STS를 좀 설치해가지고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TS는 이클립스 기반 위에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이 자동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스프링으로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자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STS를 설치 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뜻은 설치를 하지 않고 쓰겠다는 뜻은 이 톰캣을 설치를 해줘야지만 된다는 말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TS를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굳이 톰캣 서버를 설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서 설치에 관련된 거,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STS에 대한 기능은 이클립스와 스프링이 플러그인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도 다양한 툴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수업 자체를 STS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시면은 어느 정도 따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STS를 한번 여러분이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이 STS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작업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클립스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이 STS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따로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이클립스에서 마켓플레이스 있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스프링이라고 딱 쓰면은 다음과 같이 스프링 툴과 관련돼 있어서 해당되는 버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버전을 따로 설치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프링 깃허브를 통해서 단독으로 내려받아서 사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TS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STS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사이트 spring.io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본인들의 OS에 맞는 스프링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그 압축 해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압축이 해제돼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될 겁니다. 자, 접속하는 방법은 스프링 사이트 spring.io 들어가시고요. 자, 상단 메뉴에서 보면은 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롤 버튼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개발 툴 중에 스프링 툴, 여기 보니까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드 있죠. 바로 이렇게 내가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를 지정할 때 프로젝트의 환경을 바로 설정해 가면서 시작도 해볼 수가 있다는 말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스프링 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버전이 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눅스를 쓰고 있는지 맥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윈도우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버전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 버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OS에 맞는 버전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압축을 풀어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깃허브에서 보통 우리가 스프링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스프링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가 하나 딱 열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스프링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제하면, 자, 다음같이 이렇게 폴더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폴더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중에 여기 보면 스프링 툴, 자, 지금 4.0 버전, 4점대 버전입니다. 4점대 버전이 설치가 되면,
자, 클릭을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창이 떠지겠죠. 여러분 뭐 지금 이클립스 하면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럴 때 스프링 툴이 기본적으로 메이븐 프로젝트가 기본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가 기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됐고요. 내가 자바만으로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메이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했다면 메이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의존성 주입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메이븐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하셔야지만 되겠죠. 아니면 메이븐 아니면 그래들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을 해지 후에 STS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떠진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좀 과거에 레거시 버전으로 좀 뭔가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4.0대 버전으로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중에 3.0대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3.0 버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레거시 상태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럴 때 이 4.0 버전에서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 가가지고 계속 3.0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이게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어디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시냐면 전자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정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고 다운로드에 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다 여러 개의 버전으로 실행 환경 버전, 개발 환경 버전, 운영 환경 버전 등등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발 환경과 관련돼 있어서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4점대 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4점대 가지고 테스트하시면 되는 거고요. 3점대 가지고 테스트할 거야 그러면 3점대 다운로드, 2점대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면 2점대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전에는 이클립스에서 매번 마켓플레이스에 가가지고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았었는데 그냥 아예 저는 전자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예 그냥 테스트를 해요.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테스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용합니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한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코딩과 관련된 글꼴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UTF-8로 세팅이 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 창을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UTF-8로 세팅을 한번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웹 파트 부분에서 HTML과 CSS와 JSP 모두 마찬가지로 UTF-8로 세팅해 주세요. UTF-8로 세팅을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글꼴 타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즉 컨텐츠 타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UTF-8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한글 세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시고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프링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번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시작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먼저 여러분 좀 더 쉽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니셜 스타터라고 하는 그 화면들 있죠. 그것과 비슷한 구조로 스프링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하는 방법은요. 바로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Create New Spring Starter Project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까 맨 처음에서 봤었던 우리 스타터 있었던 이니셜 스타터 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똑같은 옵션 기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스타터 프로젝트가 오픈이 될 거고요. 자, 그 중에 자, 어떤 타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우리가 빌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뭘로 압축 파일을 만들어낼 건지, 사용 언어는 뭔지, 자바의 버전은 뭔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그룹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그룹은 뭐 아주 큰 개념인데 예를 들어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솔루션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보통 요 그룹의 아이디에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이 보통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명 있죠. 프로젝트명은 보통 아티팩 쪽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버전에 대한 기능 옵션 값을 설정해 볼 수 있고요. 설명에 관련된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패키지도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옵션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next 누르시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떤 디펜던시를 추가시킬 것인가? 자, 이제 여러 가지 디펜던시를 추가시킬 건데 여러분은 뭐 롬버까지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뭐 타임리프 같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상태에서 좀 더 쉽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데브 툴과 스프링 웹 상태에서 결과물을 하기 위한 최소한 요 두 정도는 좀 설정해 볼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세러 게러 같은 거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롬복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HTML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변수 타입을 좀 더 적절하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임리프 정도도 설치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실 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요. 자, 그 옵션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을 때, 자, 첫 번째 실습.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바는 말 그대로 자바 소스만 위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가서 보면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index.html 하나 만드세요. 자, 여기다가 내가 안녕하세요 스프링 반가워요 라고 하는 거 코딩 하나 할게요. 자, index.html에다가 안녕하세요 요 파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돌리면은요. 자, 이제 서버가 막 돌릴 거예요. 서버 돌리는 방법은 프로젝트에다가 커서를 둔 상태에서 run as 자, 스프링 부트로 우리가 프로젝트 수행을 했으니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막 출력이 되면서 오류가 나지 않고요. 자, 화면에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로컬호스트 저기 보면 로컬호스트 8080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스프링 반가워요 라고 하는 이런 결과물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자, 지금 우리는 아까 여기다 index.html이라고 해서 만들어냈었잖아요. 자, 이때 index.html을 스태틱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냈어요. 자, 이때 요 index.html 뿐만 아니라 템플릿에다가 내가 hello.html로 하나 만들어냈어요. hello.html에다가는 다음과 같이 타임리프 형식으로 하나를 코딩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타임리프가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돼요. 아까 우리 설정할 때 여기 타임리프 있죠. 이 타임리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자, 요거 설치를 하셨으면은 요런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 타임리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을 설명을 해요. 자, 그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에 hello.html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까 여기 com.example.demo라고 하는 패키지를 자동 생성해 놨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com.example.demo라고 하는 폴더를 패키지를 내가 세팅을 해 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보이는 요것에다가 자, 뭐라고 쓸 거냐면 hello control.java 소스 하나 만들어낼게요. 자바 소스 하나 만들어내서요. 자, 요거 그대로 먼저 타이핑 한번 하겠습니다. 애너테이션 쓰신 다음에 자,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얘는 컨트롤러야. 그 컨트롤러를 기점으로 자, 이제부터 내가 겟 매핑 시킬 거야. 자, 매핑 시킬 겁니다. 자, 이때 hello라고 하는 요 메소드 즉 명령어 라인상에 요 두라고 하는 것이 매핑이 되면 자, 요 헬로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 호출되도록 만들어낼 건데 자, 이때 얘를 이 모델에다가 추가시킬 거야. add attribute에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스프링이라는 말이 출력이 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요 지금 데이터는 바로 요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자리에다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요 말이 표시가 되도록 할 거야 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리턴에서 헬로를 딱 호출하잖아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냐면 템플릿의 hello.html을 호출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것을 자, 요 리턴에서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hello.html이라고 하는 얘를 읽어서 요 결과물이 모니터상에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URL 상에 아까하고는 달라요.
여기 아까는 자 로컬 호스트 8080이라고 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8080에 슬래시 2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두가 겟 매핑이 돼서 그 데이터 값을 불러가지고 와서 수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스프링에 대한 결과물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드시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접 코딩 한번 하셔가지고 결과물 나온 것들 어떻게 될까? 나중에 우리가 제출할 거니까요. PPT 파일에다가 소스랑 출력 결과를 잘 스캔하셔가지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